최순실의 충성 맹세. 그런데 저 유재경 대사 말고도 꽂은 대사들이 더 있다는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의 충성 맹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는 최순실의 외교 농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정욱 의원님, 이제 외교 문제 앞으로 좀 할 텐데 그 전에 최순실 씨가 추천했던 사람, 인맥, 인연, 왜 이 사람들한테서 계속 이런 인사들이 나오는지 프랑크푸르트 인연이 상당히 깊더라고요. 네, 그 유재경이라는 사람도 삼성에 있을 때인가요? 거기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, 그래서 지금 최순실과 인연이 그때부터 2000년대 초반입니까? 예. 그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요. 또 요번에 특검으로 소환돼서 들어가면서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미얀마 케이타운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업상으로 그렇게 적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긴 반대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, 들어가자마자 3시간 만에 최순실의 추천으로 자기가 대사가 됐고 또 뭐 충성 맹세라 그럽니까? 그런 거 비슷한 것도 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무색하게 된 것이죠. 그렇다면은 과연 최순실이 이것과 관련해 갖고 알선 수재 혐의의 깊이가 얼마인가, 이걸 이제 지금 찾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저게 지금 거의 사실이 아닙니까? 그러다 보면은 대사들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인사 문제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여기저기다가 심었을 개연성이 있다. 지금 저 부분은 K타운과 관련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, 자기가 최순실 덕분에 그 임명이 됐다 그래서 지금 나도 그렇게 했어요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면은 기관장이라든지 또는 왜 정치권에서도 최순실이 아닌 최순득이 그 선거 때만 되면 돈 싸들고 오는 사람 때문에 뭐 성가셔 죽겠다라는 말을 한번 했다 그러는데, 정치인들 중에서도 저 사람이 왜 들어왔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장관들 중에도 도대체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임명이 됐지? 대통령께서는 여기저기 추천을 받아갖고 검증했다 그러는데 여기저기 추천은 지금 최순실밖에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말씀하셨던 그 인맥 중에 하나가 저 밑에 자막으로 잠깐 지나갔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인맥이었어요. 그 중에 유재경 대사가 있었다, 뭐 이런 지금까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 유재경 대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할 당시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었는데요.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?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거는 2009년 초입니다. 홍철일 씨가 거기서 그 회사를 차렸다는 게 언제냐 했더니 2013년인가 14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백을 해야 되는 겁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,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전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. 시점도 안 맞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예, 고 박사님, 뭐 유재경 대사 특검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태도를 돌변한 건데 독일에서 몰랐다는 말 믿기 좀 힘든 것 같아요. 아이구나, 이 박근혜 정부 정권이랄까, 여기는 이제 거짓말에 아주 달인들만 모인 것 같아요.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. 문화계 쪽에는 조금 뭐 인사했었지만, 근데 그 지금 인터뷰한 지 정규제 뭐 그 무슨 TV인가고 인터뷰한 지가 며칠이 됐습니까? 이 외교관까지, 대사까지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유재경 대사, 이분도 참 3시간 만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를 잘못 봤다 하더니 3시간 만에 나와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는데, 정말 이런 분들만 이렇게 아라리 모아서 뽑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보면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. 예. 최소한도 지켜야 할 그런 그 상식적인 선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. 그게 어디 가서 뭐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거짓말을 좀 할 수 있지만, 지금 텔레비한테 하는 거, 전 언론한테 하는 것은 국민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국민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철판이 아닌 한은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. 예. 그럼 최순실 씨가 추천했던 유재경 대사가 어떻게 말을 조금씩 그리고 크게 빨리 바꿨는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실까요? 누가 저를 이 자리에까지 뭐 추천했는지 이건 알지 못합니다. 다만 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저를 이 자리에 추천했었다 그러면 사람을 잘못 봤었다. 만일 그런 이권을 생각해서 저를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대단히 사람을 잘못 봤었다. 한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최순실 씨한테 충성맹세 하셨다고 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 말씀만 하시죠. 면접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말을 바꾸셨어요? 조사에 충실히 임했습니다.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어찌 보면 최순실 이제 파문에 대해서 저희가 쭉 3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새로 보는 캐릭터가 좀 있어서요. 그래서 좀 처음에 너무 당당해서 약간 당황도 했는데 불과 뭐 3시간, 뭐 너무 짧은 것도 같았어요. 윤영선 원장님. 근데 지금 이제 그 최순실 씨도 그렇고 유재경 그 미얀마 대사도 그렇고 본인들이 어떻게 했던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특검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.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그 공자님 말씀 교본이 뭡니까?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. 근데 저분 좀 색다르게 하려고 저를 그 누가 어떤 동기에서 주최했는지 뭐 사람 잘못 봤다라고 하면서 애둘러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이제 당황했던 건 아마 그 좀 이렇게 해야 또 본인이 이제 대사를 그만두더라도 좀 앞으로 이제 그만두겠죠? 그렇죠.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? 그만두고 다음에라도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저 최순실 씨랑 같이 저쪽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협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빨리 한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측면도 있다고. 본인은 충성맹세까지 했는데 10월 말에 최순실 이 파문 터졌을 때 미얀마에서 얼마나 진짜 불편하고 너무 궁금하고 조마조마했겠죠.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? 언제쯤 불통이 나한테까지 올까? 그 일이 터졌는데 근데 그나마 유재경 대사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 ODA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. 만약에 됐다. 네,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 760억짜리 그 컨벤션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 봐요.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했겠습니까? 그건 정말로 유대사도 실정법으로 처리가 되죠. 우리 국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? 한두 푼이에요, 760억이. 예. 정말 그런 근데 생각. 아마 유대사도 그 특검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을 것 같고 예. 또 하나는 유대사의 경우는 검찰에서 많이 뭐라 할까 좀 진무를 했달까 하면서 당신의 혐의는 부속사안은 아니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그래서 더 풀어주겠다. 속 시원히 예. 털어놓은 거다. 예. 사실 뭐 최순실 씨가 출처한 거 외에 특별히 지금까지 뭐 범죄 혐의로 나올 만한 것은 없었지 않느냐.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좀 뭐 협상 내지는 협조를 요청을 하면서 유대사도 뭐 다 털어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, 조 변호사님 사실 검찰 조사 3시간 만이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마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특검이 괜히 증거도 없이 불러가지고 부인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.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예. 수사관들이 일반적으로 딱 부르면 그 당사자는 부인을 합니다. 부인을 하면 증거를 보여줍니다. 그래도 모르시겠어요? 그러면 본인은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물어봅니다. 아, 그러면 조서에다가 이런 증거를 제시하자. 그래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적어드릴까요? 하면 나중에 본인이 재판 갔을 때 재판부는 그런 얘기 보면 이런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사 때부터 부인을 했구나.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.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하고도 얘기를 하고 아, 그러면 돌아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유대사 그냥 미얀마로 떠나버리면 어떡하죠?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지금 아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지만 관련돼서 이제 그 뭐 인적 농단 때문에 최순실 씨가 시켰다는 그 부분 외에 그러니까 개별적인 범죄 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유대사한테 듣는 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서 굳이 이제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본인은 이제 말 바꿔서 자존심은 버렸는데 일단 본인 스스로는 어느 정도 죄를 좀 덜은 셈이 되는 그렇죠. 거네요. 예. 정 의원, 근데 저는 충성맹세라는 게 충성맹세라는 단어를 무슨 누구 최순실 씨 만나서 무슨 대사가 가서 뭐 하고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바뀌고 21세기고 세상이 굉장히 발랄해진 것 같아도 어느 조직이나 특히 이렇게 경직된 조직 그리고 또 저런 그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그 단단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져요. 심지어는 정치권 안에서도
보이는 데선 안 하지만은 그 안 보이는 데서 무릎 꿇고 충성맹세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. 얼마 많이 전에도. 들었죠. 우리 그 정치권에 있으면 아마 언론인들이 잘 아실 텐데. 그러니까 말은 충성맹세인데 그냥 저 열심히 하고 잘 도와드리겠다 정도. 아니 뭐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. 그런데니까는요. 정말로 그렇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충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? 최순실 같은 사람이. 예. 그러니까 저런 일까지도 지금 드러나는 거 보니까 참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데요. 이게 저는 지금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 최순실의 인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저는 사실은 이 외교 안보의 인사까지도 설마 했는데 지금 설마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뭐 국방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 쪽이라든지 문화체육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면 예. 저 최순실을 포함해갖고 지금 탄핵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지연 전술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고구마 뿌리가 더 커져서 지금 나오는 형국인데 이게 과연 본인들한테 이게 과연 이게 유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조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화면에 꽂았다는 표현도 저도 좀 많이 쓰기 싫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이제 내려보냈던 이제 대사가 예. 근데 유재경 대사 말고 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? 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지금 이미 그 장시호 씨 오빠, 예. 장승호 씨 베트남에서 유치원한다는 그렇죠. 그 사람 지금 현재 베트남 대사도 그 원래 기업 출신이잖아요. 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인사권자한테 가면 자연스럽게 충성맹세를 합니다. 그리고 인사권자하고 좀 친하면 같은 남자끼리는 공천도 이렇게 정치권을 다닐 때 보면요. 진반 농반으로 거수경리하면서 충성하고 나중에 나오면 그게 충성맹세 아닙니까? 근데 예. 이 상황을 보십시오. 자, 이 작년입니다. 2016년 3월에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화를 받고 최순실 씨를 만났는데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배석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 인모 씨 배석시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당신은 일이 그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은 미얀마 대사로 갈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저분이 자연스럽게 충성맹세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2016년 3월에 그런 해압을 가지고 다 설명하고 난 뒤에 2달 뒤에 2016년 5월에 지금 미얀마 대사 갔지 않습니까? 가서 지금 하려다 일이 지금 어그러져서 그렇지 당연히 충성맹세하고 가는 거죠. 저 새로운 불똥 얘기, 저 불똥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. 당연히 지금 청와대 대통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최순실의 인사 개입은 딱 문화계뿐이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?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뭐 서너 명까지도 이름이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그건 문화부의 없어요. 예, 문화 예. 쪽이 좀 문화 있었죠. 쪽이 예, 있었습니다. 예. 문화 그렇다고 쪽은- 해도 예, 거기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추천할 수는 예. 있죠. 예. 그러나 이제 그것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. 예, 문화계 쪽에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박 대통령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유 대사의 그 인사에 개입하는 걸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. 아마 이제 알고 본인은 또 선의로 지시했다는 주장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안정범 수석도 그런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재판부나 수사 과정에서 그 안정범 수석의 진술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상 안정범 수석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리고 더더군다나 관련돼서 현재까지 진술한 부분들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정범 수석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요.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추가로 관여된 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수사기관도 그 부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. 예. 그 부분은 첫 번째로 문화에 관련된 사업이 갑자기 해외에서 규모 있게 커진 사업이고 그리고 관련돼서 금액이 되게 크고 그런 과정에서 대사가 급작스럽게 변경됐거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그 나라의 대사를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정 의원님 그런데 이렇게 쉽게 알 정도면 이런 일을 펼치는데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최순실이 잔머리는 굴려도 그렇게 똑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아주 용이 주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질 흘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도 고영태 같은 사람하고 만나는 자체도 그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좀 재미없는 얘기일지도 모르는데요. 이 미얀마 대사와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최순실이 무조건 추천했기 알았을 때문에 것이다. 그냥 임명했고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딴 사람을 지금 임명하려고 다 준비까지 해놨는데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 그랬다고 하죠. 아닙니까? 예. 그뿐만이 아니라요.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냥
동남아의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이 나라는 북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고 아직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개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나라인데 단지 ODA의 700 몇십억 원 중에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 20%를 확실하게 빼내기 위해서 미얀마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기업인 출신의 이런 인사를 대사로 임명했다라는 거는요.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대통령에게 제기하는 문제가 그 한 가지도 심각한데 지금 계속해서 몇 시까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고 박사님 예. 정리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는 이제 유재경, 최순실이 두 사람이었고 이제 불똥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튀었잖아요. 근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 유재경 대사 사이에 만약에 최순실 중간에 있더라도 그 중간에 뭐 민정수석도 있고 외교부 장관도 있고 뭐 차관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건 잘 몰랐습니까? 저는 외교부 쪽은 잘 몰랐을 수도 있다. 말하자면 그 특임대사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그 사람 임명하라 한다면은 외교부에서 어떻게 뭐 장관이나 그 실무자들이 그걸 반대를 했겠습니까?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우병우 민정수석이야말로 그걸 모를 리가 없죠. 우병우 민정수석. 외교부 장관이나 차관, 이게 외교관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. 감은 잡았지만 이게 특수한 데서 내려오는 거니까 대통령 그러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최순실이가 이렇게 지명을 해갖고 이렇게 내려왔다고까지는 알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. 근데 어디서 예. 대통령한테 쿠션을 넣어가지고 그게 내려왔다는 그런 정도 감이야 잡았겠지만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이야 당시 민정수석이야말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 이백순 그러니까 전 대사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분에 대해서 그 아들의 병역 문제, 이중 국적 문제를 트집 잡아갖고 지금 교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? 이중 국적이라 그러더라도 다 여기 와서 군도 다 면제를 받은 게 아니고 복무를 다 한 사람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갈아치웠을 때는 우병우 수석이 이런 오더를 받아갖고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 간에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 저는 지금 대사 문제인데 지금 문화계 인사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했다는 게 나오는데 문화계 쪽에서 특히 문체부가 해외에 파견한 게 문화원입니다. 문화원. 예. 그 문화원장 중에서 광고, 홍보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여기저기 문화원장으로 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체부야말로 완전히 최순실의 관할하에 있었지 않습니까? 장차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 저 해외 문화원장들 거기는 좀 정말 뒤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. 자, 화면 한 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. 유재경 지금 현 미얀마 대사 전에가 이제 이백순 대사라고 이제 외교부에서 북미국장까지 지내고 이제 상당히 이제 명망이 높았던 대사인데 이제 청와대 측에서 몸조심해라.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신상에 좋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었다. 너무 표현이 거칠어가지고요. 아니 제가 또 공교롭게도 저 이백순 대사도 제가 좀 아는 분이고요. 그리고 코이카 이사장을 했던 김영목 대사도 제가 좀 아는 분이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고 박사님 말씀에 조금만 이의를 달게요. 외교부는 몰랐을 거다 그랬는데요. 외교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?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을 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와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백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들의 뭐 이중 국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장관으로서 뭐 지금 뭐 외교부에서 나오는 말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 국적 문제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예. 과연 외교부에서 정말 인사와 관련해 갖고 그 진원 내지는 직원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. 그러니까 외교부도 알았다는 거죠. 대략적인 줄거리. 지금 외교부 내에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인사에서 밀려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밀려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고요. 여전히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갖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백순 대사나 김영목 대사 같은 사람은요. 나름대로 아까 제가 왜 그 말씀 드렸잖아요. 외교부가 여간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그런 관료들이 많은데 이 두 사람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예. 그 싫지만 국익과 관련해서 말을 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.
이백순 전 대사 강직한 18 아니 뭐 제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강직한지는 모르지만 18대 국회에 있으면서 예. 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건과 관련해 갖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는 두 대사들이에요. 예. 사실은.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 문제로 지금 특히 K타운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ODA와 관련해서 부적절성을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? 김영목 이사장은 또 이백순 대사도 미얀마의 그 부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밤에 몸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청와대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? 이게 정부 기관이나 권력은 조폭 집단도 아닌데 이런 증언이 나온다면 벌써 이런 이야기조차 이 이야기만으로도 이 정부의 어떤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리라 보여져요. 제가 말하는 것은 외교부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직언을 하고 그 부적절성을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위에서 꽂아서 내려온 것은 다 아는 건데 최순실 씨가 뒤에서 바로 이렇게 대통령으로 진짜 본질은 하는 몰랐을 수 있다. 그것까지는 아마 외교부에서도 몰랐을 것이다. 물론 지금 이백순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 씨가 얘기했던 대로 또 그렇게 꾸몄던 대로 그 사업 파트너한테 협조를 안 하고 K 프로젝트에 예. 그러니까 지금 갈아야겠다 해서 지금 간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억지로 지금 예. 교체를 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나 최순실 씨가 그 당시에 이렇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특별 지시로 내렸다. 여기까지는 몰랐을 거다. 그러나 지금 뭐 윤병세 장관 지금 이번 일 아니고도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. 어떤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장관이 이럴 수가 있느냐. 그때도 얼마 전에도 근데 국회에서도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. 조사하면 뭐 다 나와야 될 테니까. 우병우 민정수석이 뭐 밀어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윤 장관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외교부 내에서 상당히 뭐 많은 그 뒷말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또 나왔었죠. 예, 민 원장님 이렇게 최순실 씨의 외교 인사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인사 개입 농단 뭐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절차를 보면은 우선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대통령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는 놔두고라도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하나 확실한 게 하나 더 늘었다. 저 부분이요. 이번 사태가 이 미얀마 대사한 사태가 그다음에 예.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질이 나쁘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보십시오. 자, 이백순 대사가 그 사업 계획서를 맨 처음에 현직 주재하고 현직 대사가 이 사업 계획서가 좀 이게 엉망이다. 이게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어요. 예. 그래서 그 대사를 바꿀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다른 대사가 다른 외교 관료가 대사로 가려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미얀마에 가서 같이 식생활을 할 요리사 그 요리할 그 식당 그 관여할 그 사람까지 다 물색에 넣고 이런 상황 속에서 2월 말에 최순실 씨가 자기의 이익을 그 760억짜리 공사를 해서 20% 지분 갖고 있는 그걸 확실하게 챙겨줄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대사로 내리꽂기 위해서 열흘 만에 지금 바꾼 거예요. 그러니까 외교 관료는 다시 자기가 미얀마 대사로 가려고 아그리망 보내기 직전이었겠죠 뭐. 가려고 다 요리사까지 군비하고 이삿짐 싸고 다 하고 있는 최순실 씨가 이 유대사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바로 바꿨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민정수석이 협조 없이는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. 우병우 전 수석. 네,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그렇잖아요. 자, 발굴해서 검증을 하고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임명해서 근무할 적에 다시 검증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소환하고 그만 하차시키잖아요. 근데 이 발굴해서 임명하는 이 검증 과정에서도 민정수석이 협조가 없으면은 최순실 씨가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? 알겠습니다. 정말 또 분노 지수가 올라갑니다. 다음 거에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하시고요. 외교농단의 끝은 또 어딜지 아찔합니다.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.